이재명 의원이 경선 척주 압승을 했습니다. 이제 어대명을 넘어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, 확대명이 숫자로도 증명이 된 셈인데요. 어제는 제주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투표 결과보다 이재명 의원의 태도가 더 논란이 됐습니다. 대선 패배의 책임은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이로 인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은 당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? 이재명 후보는 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?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? 이재명 후보가 핸드폰을 보는 상태로 처음부터 압수를 한 걸로 나오는. 글쎄요, 안 쳐다보시더라고요.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무슨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 중요한 검색 중이었다고 이렇게 애들러서 얘기했지만 일단 이 이른바 노루각수 논란 박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? 기분이 나빴겠지만은 기분 나쁜 티를 안 내는 게 또 저런 정치인들의 어떤 태도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의원한테 여러 차례 조금 제가 비판도 했는데 오늘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네요. 예, 협량해 보입니다. 사람이 저러면은 저게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풀어서 해줄까요? 무슨 말씀이세요? 사람이 도량이 협수해 보인다, 협량해 보인다고 그냥 이제. 그릇이 작다고 하시면 될 문제 아닙니까? 예. 그릇이 작아 보입니다. 예, 죄송하고요. 예. 남들이 한자 쓰길래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저거는, 그러니까 어차피 어대명 아니면 확대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74.15% 지금 초반이지만 받았잖아요. 웬만해서는 55% 이상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도량을 보여주고 특히 공천 문제로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민감한 상황이거든요. 공천 학살의 한 해 만에. 근데 악수조차 안 하는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당원들이 특히 경쟁자들이 아니면 나머지 의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. 권력은 나눌수록 커집니다.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이재명 의원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. 좀 더 상대방을 포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좀 안정감 있고 좀 자신감 있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박민영 대변인이 반지성주의 팬덤의 경도가 됐냐, 어대명에 심취했냐, 상대당에서도 이런 비판, 노루각수 논란 얘기를 했는데 그릇이 작다는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김진일 대표님 논평으로 좀 저희가 갈무를 하겠습니다. 근데 박성민 비서관님, 제가 좀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. 74.15, 박용진 20.88, 강훈식 4.98. 예상보다도 훨씬 더 이재명 대소론이 있는데 권리당원에서 이렇게 많은 득표율이 나왔다. 당 내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거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직전 대선 후보였다는 거가 저는 좀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대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당대표로 나선 직전 대선 주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일 정도로 강력한 팬덤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죠. 왜냐하면 대선이라고 하는 그 선거는 사실 당에 있는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분들, 특히 권리당원분들 중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당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시는 분들부터 또는 정치에 관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한 명을 향한 애정을 줄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이거든요. 물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직전에 대선 후보로 나섰던 분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오셨다는 거는 그 직전의 유산을 저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는 것이고요. 대선 후보 프리미엄이 있다. 그렇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박용진, 강훈식 의원님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주당, 또 혁신하는 민주당 이런 모습을 좀 주장하고 또 새로운 젊은 리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계세요. 근데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의 역할, 특히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권리당원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좀 강력한 투쟁을 원하시는 것 같다.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좀 맞서서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는 후보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가능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직전 대선 후보로서 보여줬던 그런 투쟁력이라든지 아니면
어찌됐든 사실 인지도나 인기도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다른 후보들도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 지금 2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첫 번째는 강원, 대구, 경북이었고 특히 대구, 경북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의 고향인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이 좀 작용을 했을 것이다. 그다음 두 번째는 예. 제주, 인천인데 인천은 지역구라는 점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 아 맞네요. 인천이 지역구였죠. 제가 깜빡했습니다. 최고위원 중에는 이른바 이재명 의원과 가깝다는 인물들이 좀 주로 상위권인 5명, 최고위원 그 5명 안에 드는 거 아니냐. 고민정 의원도 뭐 비명계라고 하지만은 이재명 의원과는 뭐 그렇게 각을 세웠던 의원이 아니니까 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. 이번 또 전당대회에서 당원 당규 고치는 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. 박용진 의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 개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거를 위인설관이라고 하잖아요. 예.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면 위인설법 이거예요. 이런 자충수와 이런 악수가 어디 있습니까? 당을 위해서 움직여야지, 당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여야지 왜 한 개인을 지키거나 개인을 위해서 움직여요? 선당후사로 갈 겁니까? 아니면 사당화로 갈 겁니까? 이미 당원 청원 게시판 통해서 5만 명 이상이 요구한 사안이고 또 그 전부터 관련된 논의가 전준위에서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전준위가 향후에 논의를 해서 비대위에 보고를 하면 그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비대위가 정식 뭐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? 7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재명 의원 재판에 넘기는 게 무차별적일 수 있으니 당원을 바꾸든지 지워야 된다. 근데 이현정인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어대명, 확대명이라면 당원 당규도 바꿔지는 거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. 그러니까요. 특정 당 대표를 위해서 이제 당헌까지 개정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좀 전에 김희정 교수님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정치가 그래도 부패와의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혁신위원회, 개혁위원회 뭐 온갖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. 그동안 정당이 항상 어떤 입에 달린 이야기가 결국 혁신과 개혁이었잖아요. 그 산물이 지금 당원 80조입니다.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소가 될 경우에 일단 당직에서 맡을 수 없게 돼 있어요. 그거는 그만큼 우리 정당이 어떤 옛날에 잣대기라든지 부패라든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거기로부터 국민들에게 좀 더 뭐 깨끗한 정치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조항을 만든 겁니다. 그런데 그동안의 이 모든 성과들을 한 번에 지금 허무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만약에 지금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 때문에 당원권이 정지가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특별한 겁니까? 본인이 지금 수사받아서 기소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까지도 없애야 되는 건가요? 그럼 다 옛날로 되돌려야 되는 건가요? 저는 그런 면에서 왜 민주당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.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왔습니까? 그 이 정체성이거든요.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좀 걱정스럽습니다.